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여러분께 준비한 내용은요. 초대형 IPO 시장 카카오 목표가 20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준비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대규모 IPO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들 화면 보시죠. 화면 보시면 익숙한 기업들 많으실 겁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크, 야놀자, 토스, 피키트, 엔터테인먼트, 쿠팡, 그리고 크래프톤, 그리고 마켓컬리, 카카오페이까지 굉장히 많은 그들 중에서 상장주 중에서도 그래도 핫하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전부 다 싹 다 모아놨습니다. 이 관련된 기업들이 정확히 주목받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서부터입니다. 왜? IPO라는 건 신규 상장입니다. 신규 상장 IPO란다는 건 투자금을 모은다는 소리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서부터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풀리는데 이 유동성이 풀린 이 유동성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 IPO 시장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단순하게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이 IPO 시장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형성됐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도 상장하는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요. 관련된 주가들도 굉장히 크게 튀어 올라가는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IPO 시장이 핫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들 중에서도 가장 핫했던 건 뭐냐?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2020년도 작년이죠. 작년 12월 사업 보고서 기준 우리 계열사가 105개. 2016년도 15년도 당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나눠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여러분도 보이시죠? 굉장히 많은 부분에 투자가 돼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워낙에 이제 김범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발넓은 지금 이제 인맥을 자랑하시기 때문에 많은 곳들, 많은 좋은 투자처들에 많이 투자를 해놓은 모습이고 많은 계열사들을 만들어낸 모습이죠.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중에 계열사는 이 상장주는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개의 대표적인 건 뭐냐? 카카오 약 71조 가량 되고요. 카카오 게임즈 현재 상장돼 있는 기업이죠. 약 6조 정도 됩니다. 항상 이제 기업의 가치는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에 약으로 표현해 놨어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2017년도 7월 10일 날짜에 상장했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2020년도 9월 10일 날 상장했습니다. 보시면 카카오 게임즈 자체도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에 상장한 기업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장을 현재 진행하게 됐는데 상장이 대박이 터졌죠. 특히나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 시장에서 IPO 시장에서 워낙에 투자금들이 활발하게 들어오는 부분 중에 하나다 보니까 굉장히 성공적으로 상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6조 가량이 상장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카카오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왜? 카카오의 지분,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 45%를 카카오가 들고 있으니까요. 그럼 몇 조 가량의 수혜를 본 거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가격 자체가 오르게 되면서 지금 6조 가량, 6조 가량 그 이하 만약에 이 기업의 기업 가치가 그 전에는 뭐 1조를 평가받았다라고 한다면 총 6조가 되면 5조가 오른 거죠. 5조가 오른 만큼의 수혜가 나왔기 좋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도 이만큼 올라가는데 카카오 게임즈도 공헌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 자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적,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도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산이 올라가니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 IPO 진짜 대박이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연속해서 상장하고 있는 게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를 상장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건 2021년도 목표였어요. 2021년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상장을 진행하게 됩니다. 상장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 묶어서 금융권이죠. 그리고 하나 더 업비트까지 해서 하게 되는데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분이 그다지 높진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카카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봐요. 다만 카카오뱅크는 30%, 카카오페이 자체는 56%의 굉장히 높은 비율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이 상장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이 금융권을 일부러 먼저 상장시키는 거라고 봐요. 워낙에 금융권은 여러 곳에서 제도를 뚫는다든가 뭐 이런저런 권력의 힘이 필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이 제한도 굉장히 많고요. 제약을 걸려면 제약도 많이 걸 수 있어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투자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결국 IPO를 현재 진행하게 됐고 결국 이것이 상장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카카오의 실적, 이 카카오의 역시나 자산 자체도 굉장히 크게 대폭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의 주가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카카오의 실적이 잘 나왔다. 네,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IPO로 인해서 엄청난 대규모 성장, 자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됐고 500%가 넘는 코로나 시국 이후로 500%가 넘는 미친 듯한 성장이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현재 상장사 주간 성정해서 상장 일정까지 정해졌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8월 5일 날 상장이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8월 12일 날 상장입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가 중요한 건 빨간색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예, 6월 17일 날 카카오뱅크가 6월 17일 날 코스피 예비 심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근데 예비 심사한 다음에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 보통 상장해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예비 심사한 다음에 결국엔 상장까지 해서 대략 한 3개월 정도 왔다 갔다 상장이 되는데 이 상장이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게 됐죠? 예비 심사 됐고요. 결국엔 상장 일자가 정해졌고 예측 조사했고 상장까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끝나가는 단계예요? 아니면 시작하는 단계예요? 끝나가는 단계죠. 어, 이제 추가적으로 주식이 주목을 받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원동력이 이걸 보통 주식시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재료 소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소멸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소멸되고 나면 주가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주가는 하락을 많이 해요. 왜? 카카오페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카카오뱅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요? 이유는 그래요. 결국 주식은 기대감이거든요. 이 기업의 적정 가치 이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슈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거예요. 과하게 수급이 들어갔다는 거죠. 과하게 수급이 들어갔는데 과하게 이 재료가 소멸이 되다 보니까 이 재료 기대감이 사라지다 보니까 적정 주가를 어느 정도 바닥을 찾아가는 그림을 그려가게 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기대감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됐죠? 쉬는 구간을 만들었죠. 하지만 적정 구간 이하로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왜? 이 삼성전자가 실적을 내면서 실적이 갑자기 있던 게 없어지진 않잖아요. 실적이 나오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주가가 레벨업을 한 겁니다. 레벨업을 하게 되면서 과하게 올라갔던 부분은 빠지고 다시 횡보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번에 상장 이슈가 만약에 종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상장이 만약에 다 이루어지고 난다라고 한다면 이 카카오에 몰렸던 이 수급들이 직접 상장된 우리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가 상장해서 좋아가지고 투자한 거잖아. 그러면 카카오에 계속 투자하겠어요? 아니면 카카오에 이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겠어요? 직접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 투자하겠어요? 직접 투자하겠죠. 투자금이 한쪽에 몰렸던 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하게 들어갔던 자금들이 쭉 빠져나오게 되고 적정 구간, 제가 뭐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적정 가격들을 만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20만 원까지 바로 간다? 라고 보기엔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제가 IPO 시장이 왜 이렇게 커졌다고 했죠? 왜 IPO 시장이 핫하게 되면서 이렇게 카카오 관련 기업들이 급등했다고 했죠? 왜? 관련주들이 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결국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게 되면서 양적 완화를 진행하게 됐고 이 엄청난 자금들이 IPO 시장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만약에 2022년에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카카오에게도 한 번 더 20만 원 선을 더 뚫을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다가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머지 기업들의 상장 진행이죠. 상장 추진입니다. 카카오 관련된 계열사들의 지금 IPO 후발주자들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상장했죠. 카카오페이 상장했습니다. 근데 아직 안 한 거야. 카카오페이지. 카카오 커머스,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M입니다. 카카오 페이지는 웹소설, 뭐 우리 요즘에 웹툰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설,
관련된 지금 현재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기업 가치는 대략적 5조 원 정도. 이미 주관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요 종목도 아마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요것까지는 아마 끝나고 아마 다음은 이걸 거라고 봐요. 2022년에 예정돼 있는 거 보십시오. 2022년에 카카오 커머스라고 해서 요즘 카카오톡에 선물하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선물하기 기능을 하는 게 카카오 커머스고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율주행, 내비게이션, 카카오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요즘 뭐 카카오 대리 막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더 서비스로 나오긴 하는데요. 결국 가장 유명한 카카오티, 카카오 내비게이션이죠. 그리고 요 업종은 계속 성장하면서 자율주행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고 있고 지금 현재 기업 가치가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역시나 카카오가 주력으로 키운다라고 현재 밀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카카오 M입니다. 엔터 관련된 기업입니다. 엔터입니다. 최근에 카카오가 여러분들 멜론 아시죠? 멜론. 많은 분들이 이제 음악을 들으시는데 사용하는 멜론이라는 기업을 인수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인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합쳐지게 되면서 사실상 카카오 M 엔터를 키워가려는 구간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SM 그리고 JYP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주가 굉장히 잘 나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뭐가 이슈 하나 받았다라고 한다면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까지 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잘 오르는 고평가를 받기 굉장히 딱 좋은 업종이기 때문에 IPO를 진행하게 될 경우 게임 업종과 더불어서 이 엔터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IPO가 잘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내년도에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 중에는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카카오 M의 상장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결국엔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받더라도 내년에 다시 한번 IPO 코로나 시기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유동성이 풀린다는 전제하에 이 IPO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숨을 골랐다가 기대감에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은 반드시 주목하시면서 지켜보셔야겠죠. 역시나 카카오는 그냥 우리 묻어두고 가만히 있으면 효자 노릇한다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닐 만큼 이번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혜택을 본 관련된 그룹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효자예요, 여러분들. 요 종목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든든하시죠, 여러분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지금 당장 알겠다. 알겠어. IPO 관련 기업들 그 카카오들 대단한 거 알겠는데 그럼 지금 당장 찍을 건 뭐 있는데? 라고 저한테 질문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지금 영상 찍었는데 그럼 이거 설명만 해주고 땡 끝이냐?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건들 만한 종목들을 준비해 왔겠죠. 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했습니다. 뭐 상장한 것은 관련주가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 끝났어요. 어이쿠 정답이 나와버렸네. 잠시만요. 이런 모른 척하고 봐주세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끝났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끝났습니다. 카카오뱅크 관련주 여러분들 이제 사실 수요 예측하면요 거의 끝났다 보시면 돼요. 이번 달에 20일 뭐 15일 다 끝나기 때문에 빼세요. 카카오페이 끝났습니다. 쿠팡 이미 상장했죠. 그럼 남은 기업 몇 개 없어요. 남은 기업 뭐죠? 남은 기업 뭐예요? 크래프톤 이게 얘도 여러분들 8월이에요. 8월 10일이에요. 8월 10일이야. 수요 예측 같은 거 또 7월 말에 7월 중순에서 말해 하겠지. 얘도 끝이에요. 그럼 우리가 새롭게 관련 종목으로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딱 세 개 남습니다. 야놀자, 토스, 마켓컬리. 그들 중에서도 저는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건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뭐 손정희 관련 이슈가 있었던 손정희님의 소프트뱅크의 회장인 손정희님의 1조 원 투자 뭐 이슈가 있었던 지금 현재 야놀자 이슈도 있고요. 토스뱅크도 있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이 마켓컬리 이슈도 있는데요. 저는 이들 중에서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것은 저는 토스뱅크하고 마켓컬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켓컬리하고 토스뱅크가 조금 더 주목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가장 먼저 이
이 지금 마켓컬리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이 마켓컬리 여러분들 뭐 어디까지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계 자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돌려 말씀해 드릴게요. 외국계 자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어, 외국계 자금의 영향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음. 그리고 이 분의 이 김슬아 대표님의 출신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왜 이렇게 외국계 자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지금 이게 이 마켓컬레의 현재 구조가 뭐냐면요. 엄청난 적자를 내더라도 규모를 키우자라는 거거든요. 어,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금 현재 요즘 이 경제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하나 뭐냐면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이 기업이 만약에 적자가 난다라고 하더라도 이 새로운 가치 창출을 이뤄낸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의 성장력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괜찮다.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자가 계속해서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켓컬리가 주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보시면 마켓컬리는 성장할수록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그죠? 쿠팡에서 본 적이 있죠. 쿠팡 실적 추이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요, 비슷합니다. 과거 자료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세요, 그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했어요, 그죠? 똑같은 구조를 가져가고 있죠. 웍시나 서비스 자체도 비슷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요. 이 관련된 기업들은요. 이렇게 규모를 키워가는 기업들은요. 상장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상장이 무너지잖아요. 상장이 딱 끝나버리게 되잖아요. 상장을 못하게 되잖아요. 이 큰일입니다. 이 적자 규모를 누가 감당할 것이며 이 적자를 누가 버틸 수 있으며 이 적자 규모를 이 적자 돈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다 결국 투자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투자금 유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상장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 거냐면 절실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지분율도 굉장히 낮춰가면서까지 어떻게든 상장을 시켜가려는 그림들이 여러분께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실한 만큼 사실 이루어지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외국계 자본이 지금 뒤에 받치고 있는 외국계 자본들이요. 여러분들께서 상상 이상을 생각할 만큼의 엄청난 돈들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각자 검색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잠시만요. 아우 전화가 왔어. 잠시만요. 지금 못 봤죠. 영상 찍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지어소프트. 지어소프트라는 주식이 있고요. 주가 자체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런 주식들 건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못 건듭니다. 너무 고가에 있는 종목들, 이슈 받으면서 올라간 종목들 못 건들죠. 실적적인 부분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이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오아시스를 통해서 마켓컬리의 경쟁사인 오아시스 마켓을 운영 중인 회사입니다. 결국에는 뭐 같이 하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SK 네트워크스 보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다지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실적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도 아니네요.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은 많이 올라가는데 실적 안 나오는 기업들은 이제 바닥을 기고 있는 거죠.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럼 이게 엄청 좋다라고 보기도 애매하죠. 근데 이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켓컬리의 지분을 3.6%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3월 기준이고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SK 네트워크스 저는 이런 기업들이 가장 좋다고 봐요. 직접 수혜예요. 그냥 어떻게든 관련된 게 아니라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장하면 직접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이에요. SK 네트워크스 괜찮다고 현재 보여지고요. 그 이외에 뭐 팜스코
우양, 어, 뭐 그리고 뭐 KC피드 뭐 관련된 기업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 갖다 버리시고요. SK 네트워크스가 제일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뭐 태경 케미컬 뭐 이런 종목들 태경 케미컬 나중에 이런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태경 케미컬 이런 주가들도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뭐 드라이 아이스를 제작하고 있는 회사라서 요즘에 화이자 관련 종목으로도 백신 보급 관련 종목으로도 주목을 받고 하긴 하는데 뭐 이런 애매한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움직이긴 하지만 크게는 안 갑니다. 가장 대장격으로 안 가서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K 네트워크스 요 종목을 주목하지만 가장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 더 주목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토스뱅크 관련 기업입니다. 토스뱅크입니다. 이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구 주도하에 밀고 있냐면 정부 주도하에 밀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K뱅크 여러분들 아시죠? 저도 직접 K뱅크를 사용하고 있긴 한데요. K뱅크라든가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현재 굉장히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이라서 코로나 시대를 현재 여러분들께서 살아오고 있는 현재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신다면 비대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실 거예요. 비대면. 그래서 요즘에 뭐 어디 가지 않아도 웬만한 업무들은 이 현장에서 핸드폰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 40대, 50대, 60대 넘어가시면 넘어가실수록 사실 사용하기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맞아요. 불편해요. 불편하실 것도 사실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핸드폰으로 열심히 송금 정도까지는 하시는데 그 이외에 다른 업무들은 보시긴 좀 힘들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규제를 풀어주고 있고요. 불을 풀어주고 있고요.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서 집 안에서도 은행 업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죠. 세상이 현재 변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가속화되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탄생했고 그들 중에 하나가 토스뱅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토스뱅크가 현재 허가가 났는지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하반기 본인과 신청했고요. 본인과 신청 했을까요? 통과했을까요? 네, 통과됐습니다. 이번 연도 6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본인과 획득을 했고요. 토스뱅크가 이제 만들어지고 출범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장 이슈까지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지금 카카오페이라든가 카카오 뱅크라든가 관련된 거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저기 투자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는 모습이었죠. 특히나 보시면 금융권 여러분들 금융권에서 열심히 투자를 하는 모습들, 벤처 캐피탈 등 웰컴 저축은행 등 지금 현재 금융권에서 엄청난 투자를 받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관련된 기업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기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들 중에서 두 가지를 뽑아본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전 최고라고 봅니다. 근데 어 너무 무거운 종목은 지분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주가가 많이 크게 오르진 않아요. 일단 하나씩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종목도 벌써 있죠, 여러분들. 이걸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요. 가장 첫 번째 보여드릴 만한 것은 저는 한국전자인증 보실 필요 있다 봅니다.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한 차례 상승한 다음에 현재 횡보 구간을 현재 가져가고 있는데요. 시가총액도 대단히 높지 않아요. 대략 2천억 정도예요. 그죠? 테마성을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오르기 굉장히 깔끔하고요.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탄탄한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기업들이 보통 이 주가 작업에 많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에 원래 주가 작업은 여러분들께 착각하시면 보통 적자가 난 기업들을 열심히 작업하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원래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을 위주로 보통 대장주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외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 근데 역시나 금융주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게 됐고 시가총액도 너무 크죠.
사실 이 관련 주식이 나중에 주목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10% 정도의 지분을 들고 있고요. 주목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지금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 종목입니다. 한화투자증권 뭐 역시나 실적은 좋죠. 하나투자증권 보겠습니다. 좀 느낌이 좀 오긴 하는데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냐면 토스뱅크의 10% 정도의 지분을 들고 있는데요. 이 관련된 주가는 최근에 두나문 상장 관련된 이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업비트 아시죠? 비트코인 관련해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좀 끼이는 종목들은 나중에 좀 많이 주가를 많이 띄워줄 만한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한 대략 1조 가량 가까이 되는 기업입니다. 좀 조심을 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두나문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엮여 있는 테마주로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테마주로서의 매력도가 좀 더 떨어지고 이슈가 소멸되면서 121선 이하까지 좀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공략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2위에 이월드. 이월드가 있습니다. 주가는 완전 바닥이고요. 뭐 저는 실적이 적자만 안 났어도 이 종목도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적자가 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왜냐면 이 이월드 여러분들 아실 분도 아시겠지만 이거 이월드 같은 체는 여러분들 뭐 대형 마트나 백화점이나 아니면 뭐 가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뷔페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관련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이제 코로나의 타격을 받아서 실적이 개판이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적이 안 좋아졌거든요. 실적이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투자금을 많이 상당수를 넣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토스뱅크 관련 이슈가 주목받게 된다고 하면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매력도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저는 항상 직접적인 지분이 있는 관련 종목들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리겠고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역시나 한국전자인증이다. 라는 설명까지 여러분께 덧붙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는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영상에서 항상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도 힘을 내서 무언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번 댓글도 많이 읽어드렸는데 항상 이제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댓글들 잘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에 콩국수 먹다가 속이 안 좋아가지고 방송 중간에 영상 중간에 이제 또 개소리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뭐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죠? 오늘 강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트하고 따봉 제가 눌러드리고 있어요. 콩국수를 얼마나 드셨길래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반도체 종목도 좀 설명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업종 테마만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래 도대체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종목들만 띡 하면 어떡하냐? 뭐 단기 수익 5% 10% 좋겠지만 우린 쭉 끌고 가면서 맥점자리에서도 우리가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자료 극비 자료 받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극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플을 통해서 제가 추천 종목도 말씀드리고 상한가 분석, 뭐 분석 자료죠. 시황 정보 등을 드리고 있지만 종목을 매수함에 있어서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게 되었으면 왜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되었는지 자세한 과정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슈 위주로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 이슈 위주로 설명드리다 보니까 너무 고가에서 잡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맥점에서 잡을 수 있는 주식 매매 실력 향상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적 여러분들께 자료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이 어플리케이션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내용에는요. 첫 번째 상반기 투자해야 할 유망 업종과 설명, 이슈에 대한 설명을 유튜브에서도 하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 주식시장에서 알아가야 될 만한 기술적 분석들, 보조지표하고 활용법들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고요. 아마 이게 가장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사용하시기도 편하시고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적을 분석하는 방법들 제가 여러분들 영상에 실적 좋죠 안 좋죠 뭐를 간단하게 설명하는데요. PER, 뭐 ROE, 뭐 ROB, 지금 현재 PBR, 뭐 그리고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EV, 에비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릴 겁니다. 결국 그것도 뭐 PER하고 비슷하긴 한 건데
그것 때문에 마켓컬리하고 쿠팡이 주목을 받은 거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 차트 결국에 합쳐서 차트 어떤 차트가 가장 좋다라고 평가가 되는지 차트만으로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지만 차트가 이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린 이슈하고 결합됐을 때 굉장히 높은 확률의 주식들을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 대한 내용까지 급히 자료를 모아서 여러분들께 자료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부분 꼭 체크하셔서 이런 부분들, 종목들, 차트 설명들, 뭐 업종 설명들,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기술적 지표들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를 얻으셔갔으면 좋겠어요. 이 정보를 얻어가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유튜브를 구독을 하시고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이제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아직 아이폰은 아직 안 나왔어요. 언제 나온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애플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면 할 건데요. 뭐라고 한다고 달라질 건 없겠지만 한번 해보려고요. 한번 요청 한번 넣어볼 건데 일단 그거 나오기 전까지 일단 대기하시고요. 아이폰 분들은 일단 안드로이드 분들을 먼저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를 진행하시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극비 자료 제가 일정 맞춰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 이 정보는 제가 어떻게 드리냐면 게시글에 가시면 극비 자료 게시글이 있을 거예요. 게시글에 가시면 제가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으라고 할 겁니다.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이 이메일 주소로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맞아. 공개해 놓으면은 아무나 다 퍼가기 때문에 이제 구독 버튼을 누르신 분들 딱 환해서 확인하면서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께 쏴드릴 거거든요. 한 번에 쏴드릴 거니까 여러분께서 이메일 주소 하시고 근데 이 이메일 주소가 여러분들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물쇠 버튼을 누르시고 이메일 주소를 적으시고 작성을 누르시면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입니다. 아시겠죠? 정말 이 자료를 보내드리는 데만 사용할 거라서 여러분들께서 요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 그냥 귀찮다. 내 이메일 주소인데 뭐 해봤자 내 개인정보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 그냥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그래도 자물쇠 하세요. 뭐 알아서 하세요. 이메일 주소 발송은 7월 말에 예정이고요. 일괄 발송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이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놓치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